누구나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제겐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마블과 라라랜드의 나라,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의 나라,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자본주의의 찐 정수, 아메리카. 하지만 요즘 미국 물가 치솟는 수준이 미쳤고요. 제 통장은 날아갔죠. 언젠가는 가게 될 미국 일주를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방방곡곡 도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뉴요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출근길에 별다방 커피를 마시며 뉴욕타임즈를 읽다가 제임스, 어제 거래는 퍼펙트했어. 내일 미팅은 3시로 잡아줘. 하는 일에 미친 사업가 혹은 화려한 도시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브로드웨이는 극장가, 7번가는 패션의 중심지, 할렘은 흑인들의 야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 뉴욕은 지역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간판 이미지는 자유로움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뉴욕은 800개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도시 이며 외국 태생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인 뉴욕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이민자들의 피난처이자 새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좋은 접근성. 뉴욕은 대서양과 맞닿아 있으며 내륙으로 통하는 수많은 강들과 연결되어 유입이 쉬운 위치입니다. 둘째, 이민자들이 많아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으니 아일랜드 대기근. 1845년부터 8년간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최악의 감자 흉년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사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2가지였죠. 이민 가거나 굶어 죽거나. 당시 아일랜드인 17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중 대부분이 뉴욕에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있는 고인물들의 텃세. 기존 미국인들은 아일랜드 이주민들을 아주 고가워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감을 찾아 나섰는데 이에 원주민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또 기존 미국인들의 종교는 개신교, 아일랜드인들의 종교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대립각을 안 세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이 밀집한 곳엔 미국 최초로 대형 슬럼가가 형성됐습니다. 맨해튼 남부의 파이브 포인츠가 대표적인데요. 이곳은 온갖 빌런들의 거점지가 되었습니다. 극악의 살인율, 온갖 갱들의 패싸움도 모자라 이후 이태리와 중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마피아와 삼합회까지 합세했죠. 이렇게 거의 디스토피아가 될 뻔한 뉴욕. 분해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건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본격 산업혁명기를 걷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금융, 철강, 석유, 철도 건설, 제조업 등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발전을 했고요. 일자리가 넘쳐나며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갈등은 그냥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오게 됐죠. 역시 성난 마음 잠재우는 최고의 치료제는 금융치료. 미국 셀럽들의 휴양지이자 대표 신혼여행지 하와이. 지금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는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어쩌다 미국한테 먹히게 된 걸까요? 옛날 옛적 하와이 섬에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이방인 놈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 배 선장의 정체는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 쿡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원주민들의 압도적 피지컬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뭐야? 얘네 왜 나 좋아해? 알고 보니 당시 원주민들 사이엔 풍유의 신 로노가 하얀 돛을 탄 카누를 타고 온다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잘 얻어걸린 쿡은 원주민들에게 오위히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친목을 다졌고요. 오위히는 나중에 하와이로 바뀜. 고국으로 돌아가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한 탐험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책을 출간하며 유명세를 누립니다. 그 덕에 하와이엔 유럽과 미국 방문객들이 쏟아졌고 여느 신대륙 오플런 때와 다름없이 인플루엔자, 천연두, 홍역 같은 유라시아 질병도 함께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질병으로 사망, 또 연이은 부족 간 전쟁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사망. 하와이 왕국이 맥을 못 추리는 이런 상황에서 1835년 미국 사업가 윌리엄 후퍼가 하와이 국왕에게 1000에이커 가까운 땅을 불화받아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합니다. 후퍼의 성공으로 또 다른 미국, 유럽 사업가들이 하와이 땅을 잔뜩 사들여
오히려 사탕수수 농장을 늘려갑니다. 하지만 하와이 원주민들은 땅을 사유화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잠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죠. 아 잠만,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인데? 제주도 땅을 겁내 사들이고 있는 중국인 같다. 또 하와이에 주님 말씀을 전하러 온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원주민들이 급속도로 개종까지 당하며 경제,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와이에서의 미국인들의 입김이 날로 강력해집니다. 결정타로 당시 실세였던 유럽과 미국 사업가들이 국왕을 협박해 하와이 왕국 헌법에 서명을 하게 했는데요. 백인 사업가와 변호사가 짝짝꿍에서 작성한 이 문서는 왕권을 상당 부분 박탈하고 투표권 범위를 부유한 백인 엘리트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릴리오칼라나 여왕을 끝으로 1898년 7월 하와이는 미국 영토로 합병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인 나라답게 브랜드가 정체성인 도시가 꽤 있죠. 미국 남부 도시 애틀란타. 여긴 원래 목화 산업이 주였는데 남북전쟁 이후 2차 산업 열차에 환승 실패하며 경제적으로 나락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1886년 애틀란타의 한 약사가 신경 안정제와 같은 의약품 목적으로 개발한 음료가 있었는데 코카나무 잎과 열매, 카페인을 주 원료로 하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 음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방성이 코카콜라를 후원해 매출이 떡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카콜라는 본사에선 원액만 제조하고 해외 지사에서 물, 탄산, 설탕 등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했죠. 그러게 코카콜라로 인해 자본주의 단맛을 제대로 보고 분해나는 도시로 도약한 애틀란타. 자본주의 맛을 제대로 본 도시는 또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인데요. 미국 자동차의 메카이자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도시죠. 마차 무역이 번성하자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포드는 어셈블리 라인을 이용한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해 자동차 생산 단가를 확 낮췄습니다. 부의 상징이던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됐고요. 유관 산업이 함께 성황을 누리며 디트로이트 강을 통해 전 세계로 6,700만 톤의 상업 화물이 운송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빡세게 저은 디트로이트는 1920년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됐죠. 하지만 지나치게 자동차 산업에만 의존한 탓일까요? 1970년부터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며 폭동은 이어졌고 중산층은 도시를 떠나서 도시 전체의 빈곤율이 급상승하게 됐죠. 아, 미국 여행 잘 다녀왔다. 돈 없어서 여행 못 가는 사람, 귀찮아서 여행 못 가는 사람, 쫄보라서 여행 못 가는 사람, 퇴사 못해서 여행 못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한 대리만족 아이템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 미국이 안 궁금하다고요? 그럼 한국사, 일본사, 세계사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도시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대리만족할 거면 여행 유튜버나 보지 왜 책을 보냐고요? 아, 제 말이 그야 여러분은 교양인이니까 교양만두였습니다.